나이가 들수록 팔자주름과 눈가주름 등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기미 주근깨가 하나둘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나이를 더욱더 들어 보이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간혹 나이가 들었음에도 피부가 탱탱해 어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피부가 어리다며 동안 피부라고 부르는데 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 건강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오늘은 창조피부과의 김찬우 원장과 함께 피부 노화는 무엇인지 또 동안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한 살 더 나이가 들면서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인지 특히 동안 얼굴, 이 매끈한 피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싶은 동안 페이스를 가지고 싶다면 먼저 피부 노화 현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피부 노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피부 노화가 된다는 것은 피부가 늘어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런 노화되는 피부를 현미경으로 본다면 피부의 가장 겉표면인 표피층이 얇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인 진피가 있는데 네. 이 진피는 콜라겐 섬유와 엘라스틴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이들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섬유를 사이를 채우고 있는 우리 몸의 중요한 당과 단백질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망가져 주름살이 생기게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윤기가 사라집니다. 피부에 있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면서 피부는 힘을 잃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은 피부는 왜 노화되는 걸까요? 피부 노화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로 내인성 노화로 세월이 흐르면서 피부가 자연적으로 노화되는 현상입니다. 햇빛에 잘 노출되지 않는 엉덩이, 배, 겨드랑이, 안쪽 피부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것은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내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네. 둘째는 자외선에 의한 노화 현상으로 일명 광노화라고 합니다. 자외선은 우리 몸의 세포를 조금씩 파괴하기 때문에 일어나며 얼굴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적외선이나 고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의 온도를 올려서 노화 현상을 촉진하게 되는 열노화도 있습니다. 넷째는 여성의 경우 폐경기에 발생하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섯째는 흡연 및 여러 가지 공기 오염 물질, 장기간의 피부 염증 등에 의해서도 피부 노화가 발생합니다. 네, 원장님 이 피부 노화의 원인을 알았으면은 예방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죠. 여기에 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은 자외선도 강해서 피부에 더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내 피부가 늙어가는 신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되는데 피부도 마찬가지로 그때 시작됩니다. 피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 가지 피부 노화의 신호들 중 첫 번째는 바로 기미입니다. 광대뼈 부근에 경계가 불명확한 여러 크기의 갈색 색소가 생겼다면 네. 기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미는 피부 진피층부터 표피층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한 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 분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대 이후 주로 발생하며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30, 40대에 더욱 심해지게 되는데 네. 자외선은 기미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자외선이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여성 호르몬이 줄어도 짙어진 기미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외선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의 그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기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도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알려주시죠. 두 번째는 바로 눈 밑 주름입니다. 눈가는 주름살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얼굴 부위입니다. 눈 주위는 피부 두께가 신체 중 가장 얇아서 노화 현상도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네. 또한 눈 밑에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는 경우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도 잘 생깁니다. 눈꺼풀 주변 피부를 받쳐주고 있는 결합 조직이 늘어져 점점 밑으로 처져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붉어져 나와 더 늙고 우울한 모습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10대, 20대 이른 나이부터
아이크림을 바르는 사람이 많은데 너무 과도하게 바를 경우 네. 오히려 주름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시 이 과유불급이죠. 이 아이크림 얼굴 또 전체에 바르시는 분들 더러 계시던데 이것도 조금 자기 피부 상태에 따라서 유념해야겠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그 다음 피부 노화의 신호 무엇일까요? 바로 목주름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지듯 목에도 주름이 생기는데 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이 적어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데다가 움직임이 많아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고개를 숙인 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세는 목주름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목주름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숙여서 스마트폰 많이 하는데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피부 노화의 신호 알려주시죠. 네,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노화로 인해 피부 탄력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주름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진피층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하다가 폐경 이후에는 5년 이내에 30% 급감합니다. 강한 자외선과 높은 일교차, 건조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콜라겐이 부족해지고 네. 피부 탄력이 줄어들고 노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로 인해 이중턱, 처진 볼살이 생겨 노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얇아져 입술이나 피부에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네. 콜라겐 감소는 피부 재생 속도도 늦추기도 하는데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노화가 시작되면 피부 보호층이 얇아지고 피부 재생을 담당하는 비타민 D3의 생성 능력을 감소시켜 피부 재생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피부 노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피부 노화의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동안 피부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이션 건강 플러스 창조 피부과 김찬호 원장과 함께 피부 노화와 동안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원장님,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죠. 물론 노화의 증상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관리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항노화 관리, 일명 안티에이징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항노화 관리라고 해서 네. 이것이 40, 50대 중년층의 전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20대부터 항노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35세 여성의 97%가 피부 나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의학적인 관점에서 항노화 관리는 빠르게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피부 젊음을 유지시키는 콜라겐이 성인이 된 후 매년 1%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25세, 56세 여성의 주름 형태를 분석했더니 피부 주름의 생성 모드가 급격히 바뀌는 나이가 33세에 불과했다는 일본의 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티에이징은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소 먹는 음식도 중요할 것 같아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딸기, 네. 키위, 브로콜리와 같은 음식은 피부 노화의 예방에 좋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과 콜라겐 생성을 돕고 항산화 물질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으며 콜라겐은 피부뿐만이 아니라 뼈나 치아 등 신체 구조를 튼튼하게 구성하는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네. 짜거나 단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피부 속 수분을 빼앗고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의 발생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뭐 저 역시 그렇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던 말일 겁니다. 젊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매일 먹어야 할 음식, 일명 슈퍼푸드를 영국 온라인 매체에서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이건 메모해 놓고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피부에 좋은 필수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아몬드 한 줌에 하루 필요량보다 많은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한 연구에 의하면 약 6개월간 매일 아몬드를 먹은 여성의 주름과 색소 침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라즈베리, 블루베리, 딸기 등 베리류입니다. 베리류에는 콜라겐 분해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자 항염증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네.
이 안토시아닌은 장내 미생물 건강을 증진시켜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골 소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스웨덴, 그리스, 호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일 불포화 지방, 특히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은 사람은 버터나 마가린을 선호하는 사람에 비해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주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콩입니다. 콩류의 경우 피부 손상과 주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의 수분 함량을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것들은 좀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잘 챙겨 먹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꾸준히 골고루 잘 먹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네. 아보카도 또한 피부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꼽히는 비타민 E도 들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코코아입니다. 저녁에 마시는 코코아 한 잔은 피부를 가꾸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단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핵심 성분인 플라바놀의 함량이 높은 코코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플라바놀 함량이 높은 코코아 한 잔은 피부로 가는 혈액을 증가시키고 자외선에 의한 화상 위험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녹차입니다. 네. 매일 녹차 한두 잔을 마시면 피부 손상을 줄일 수 있는데 네. 어떤 종류의 차라도 좋지만 카테킨이라는 주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녹차를 마시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네. 저도 조금 메모를 해뒀다가 이런 걸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키위입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네. 피부가 상하고 주름이 생기는데 밤에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기 위해 잠자리 들기 전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는 키위를 두어 개 드시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어 낮에 활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동안을 위한 슈퍼푸드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동안 피부를 위해서 피해야 할 습관도 있겠죠? 네, 기본적인 것은 많이들 알고들 계시겠지만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사계절 외출할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외선은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온의 사우나나 목욕 등도 피부에 열을 가해 빨리 늙게 만든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신 것입니다. 네. 또한 지나친 세안, 솔이나 때타올 등으로 피부를 마찰해주는 것, 높은 농도의 세정 성분을 긴 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피부 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조피부과 김찬호 원장과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동안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젊고 생기 넘치는 외모에 대해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와 외모도 경쟁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만큼 결과를 얻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생기는 주름이나 탄력이 떨어져서 처지는 현상 등은 잘 해결되지 않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은 이런 많은 분들이 피부과의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이런 증상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수술적인 방법보다 비수술적인 리프팅 방식을 선호하는 것도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비수술적인 리프팅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은 고주파와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입니다. 우선 초음파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검사 장비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갑상선 초음파나 임신 중에 시행하는 복부 초음파가 있습니다. 초음파는 이런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에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투과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피부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근막 같은 부위에 효과적입니다. 네. 반면 고주파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파입니다. 하지만 초음파보다는 깊은 부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주파는 열을 전달할 때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부위를 타겟으로 하게 됩니다. 즉 피부의 표피나 진피 같은 곳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초음파와 고주파는
피부 깊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피부를 보면 맨 위부터 표피와 진피 그리고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근막층이 있고 그 밑에 근육이 있습니다. 또 근막층은 지방층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고주파로는 어렵습니다. 지방층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근막층을 타겟으로 하는 리프팅 방식은 초음파가 효과적입니다. 네. 이렇게 표피와 진피 그리고 지방층을 대상으로 리프팅하는 장비는 고주파가 많이 시술됩니다. 네. 그 아래에 근막층이 타겟인 장비는 초음파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성을 조금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두 가지 동시에 또 시술이 가능한가요?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의 경우에는 강한 에너지를 깊게 넣을 경우에 사용됩니다. 초음파는 얕고 조금 더 낮은 온도를 사용해서 리프팅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타겟으로 하는 부위에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게 됩니다. 네.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같이 시술하게 되면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은 층에는 강한 열로 탄력을 더해주고 얕은 층에는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서 동시에 리프팅 시켜줍니다. 네, 이 리프팅과 동시에 콜라겐 재생까지 해주는 일석이조 초음파 동안 리프팅 시술, 잠시 후에 다음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 피부 재생이나 리프팅을 해주는 초음파 장비들은 종류가 조금 다양하지 않나요? 네, 기존의 초음파 리프팅 장비들 가운데서는 울세라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초음파 장비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소프웨이브라고 하는 장비인데 2019년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그 이후 미국 레이저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연재되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초음파 리프팅 장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7월에 식약청 승인을 받았으며 네. 그 이후에도 시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세라는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울세라와 소프웨이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소프웨이브의 경우 초음파 리프팅 장비라서 아무래도 울세라와 많이 비교되는 편입니다. 울세라의 경우 액체 매질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초음파 영상 이미지를 통해 피부의 여러 층들을 보면서 시술하게 됩니다. 초음파 에너지를 포커싱 시켜서 열 응고 포인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깊은 층을 시술할 때 네. 지방이나 신경, 근육층 등의 손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피부가 아주 얇은 경우에는 네. 피부를 관통하여 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 쪽에 시술하다 보면 시술 자국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진피보다 깊은 부위를 중심으로 하는 시술 되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또 볼 부위 시술 시에는 볼 꺼짐이나 볼 페인 같은 증상들도 생길 수 있는 점도 우려할 만한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이 소프웨이브의 경우에는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한 거죠. 네, 소프웨이브는 네. 울세라보다는 그 이후에 나온 장비라서 이런 면들을 많이 업그레이드 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소프웨이브는 고체 매질을 이용하는데 진피층 하부 1.5mm를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네. 즉 액체 매질에 비해 목표로 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깊은 부위를 중심으로 시술하게 되는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울세라와 다르게 유효한 열 에너지가 진피 하부에 광범위하게 도달합니다. 네. 따라서 처짐뿐만이 아니라 주름의 개선에도 효과적인 점이 울세라와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조사 방식도 울세라와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울세라는 하이프라는 작은 점 모양의 열 연속 조사입니다. 이에 비해서 소프웨이브는 원기둥 모양의 입체적인 열 조사 방식입니다. 하이프의 점에 비해 원기둥 모양은 에너지가 커서 처짐을 입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또 7개의 포인트에 동시에 열 에너지를 주는 방식이라서 한 번에 시술하는 면적이 훨씬 큽니다. 진피층에 60, 70도의 열을 이 정도 원기둥 형태의 볼륨으로 가할 수 있는 장비는 현재 소프웨이브가 유일합니다. 네. 이런 강력한 에너지로 인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치료가 어려웠던 목 부위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시술하는 동시에 표피를 냉각시키게 됩니다. 시술 범위도 핸드피스가 얇고 길게 생겨서 기존의 하이프 방식으로 하기 어려웠던 부위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소프웨이브 시술을 받으면 조금 효과적일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름이 발생되고 탄력이 저하되어 처짐이 생긴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부위별로 보면 얼굴이나 입 주위의 주름, 이마, 턱, 목 주위의 주름을 제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기존의 초음파 리프팅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통증으로 인해 시술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네. 자외선에 대한 오랜 노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는 색소와 함께 잔주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 칙칙한 피부톤으로 바뀌게 하여 나이 들어 보이게 합니다. 소프웨이브는 이런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를 회복하고 개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에이징 시술로 보톡스를 자주 하다 보면 시술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소프웨이브 시술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소프웨이브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시술 후 조금 많이 만족하시나요? 그리고 또 지속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울세라와 써마지와 마찬가지로 진피의 콜라겐을 수축시킴으로써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재생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시술 후 2, 3개월부터 6개월까지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는 효과가 대략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보면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술 주기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시술이 적합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시술 시에 또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시술 후 붉음증이 하루 이틀 정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는 정도이며 화장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치료 다음 날부터 피부가 다소 거칠어질 수 있는데 이는 피부가 재생되어 치료되는 과정이므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 여성분들은 뭐 시술 후에 바로 출근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피부의 상태나 부위에 따라 시술의 횟수나 네. 샷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부의 상태와 노화의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술 시에는 균일하면서도 꼼꼼한 리프팅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피부 노화와 도관 피부에 대해서 창조피부과 김찬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가운데 탄력 넘치는 피부는 동안 조건의 필수라고 하죠. 하지만 한번 탄력을 잃은 피부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젊게 살아가는 마음이겠죠. JCN 건강 플러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